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 수학을 정의하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철학자가 수학을 정의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 사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데요. 대표적으로 객관적 관념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교육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이 설립한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의 현판에 이런 글이 적혔다고 하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때 기하학은 고대 그리스 수학의 대표적인 한 분야인데요. 다시 말해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현판에 적었다는 얘기는 입학 조건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상하죠. 철학자인 플라톤이 만든 대학의 입학 조건은 철학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플라톤은 특이하게도 기하학, 즉 수학을 입학 조건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플라톤에게 수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에 자신이 세운 아카데미의 입학 조건으로 수학을 요구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세계 4대 문명의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은 기원전 40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발현하기 시작했던 고도로 발전된 문명, 4개의 문명을 말하는데요.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후 문명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강을 끼고 발전됐던 그런 나라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명, 세계 4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수학이 아주 고도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인더스 문명과 황후 문명에서도 수학이 발전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참이다는 증명은 없었지만, 그리고 원주율에 대한 값도 어느 정도 근사값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수도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분법을 사용했던 것이 현재 우리 시계 60분, 60초 이런 단위들의 기초가 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세계 4대 문명에서 발전했던 수학, 학문이죠.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어디로 직결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이게 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제 세계 문명의 지식의 중심이 됐던 것은 한참 후이긴 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관이었던 플토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식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이쪽에 있죠.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대부분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와서 수학을 공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 4대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인더스 문명이나 황하 문명의 수학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아마 그러면 인더스 문명에서 알카리즈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카리즈미는 한참 후, 다시 말해서 9세기의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기원 전의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또는 고대 수학자 또는 수학자로 검색해도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세계 4대 문명의 수학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수학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4대 문명에서 단 한 명의 수학자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대 그리스의 수학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수학자라고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검색 결과 나오는 수학자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수학은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가 쓴 원론, 이게 대표적인데요. 이 원론이라는 책에 고대 그리스 그때 당시까지 전해내려오던 수학이 집대성된 책이에요. 총 13권으로 되어 있고 1권부터 4권은 평면기하, 5권부터 9권은 정수론, 그 다음에 10권부터 13권은 입체기하에 대한 성질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원론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20세기까지 세계의 유일한 수학책이었습니다. 20세기까지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2300년 가까이 동안
학교에서 수학 교재로 사용됐던 그런 책인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수학이 이 현대 수학이 토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수학이 현대 수학이 토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의 성질, 거의 대부분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 나온 그때 증명된 수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교좌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직교좌표 있죠. 직교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이 현대 수학의 토대가 된 이유, 토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수학자를 검색하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대부분이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증명수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 고도로 발전된 수학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냥 실용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게 참인지에 대한 증명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참이라고 증명된 성질만을 수학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참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성질은 수학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옳다라는 건데 참이라고 증명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참이라고 증명된 성질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참이고요. 역시 참이고요.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역시 참일 겁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에게 수학, 그때 당시엔 기하학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기원 전에 증명됐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증명했던 수학은 시간이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옳은 겁니다. 그죠? 플라톤에게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철학자인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고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인 수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던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플라톤이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를 만들고 현판에, 그러니까 입학 조건이 되겠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그때 당시에 기하학은 수학의 중심이었다고 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수학의 중심이었으니까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학의 의미, 즉 기하학의 의미가 영원불변의 가치였어요. 영원불변의 가치. 다시 말해서 영원불변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정의한 수학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학은 사실은 참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수학의 개념들,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수학의 재미와 흥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